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 검침원들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건 외주화로 인한 인력 감축 때문입니다. 직접 고용직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인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첨단물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광주시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광주시는 25개 도시공원의 부지 매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효자 모델인 소울이 제3세대로 진화해서 본격 출시됐습니다. 어제 수도 검침원들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이 늘어난 건 외주화로 인한 인력 감축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직접 고용되기는 했지만 늘어난 일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째 수도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서럽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코뼈와 이빨이 부러졌는데도 수도 검침에 나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원에게 부탁을 하려 해도 일이 워낙 고돼 부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의사선생님도 나가지 말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일을 제가 안 하면은 다른 누군가 동료가 더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 검침을 하다 보면 도둑으로 오인받거나 개에게 물리는 일도 있지만 그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건 할당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침원들이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렇게 무거운 철판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침원들의 일이 원래부터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닙니다. 20년 전 수도 검침원의 한 달 할당량은 1,500가구로 지금의 절반가량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 여파로 지난 2000년부터 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인력이 감축돼 할당량이 한때 2,800가구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신분은 안정화됐다지만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많이 걸을 때가 3만 몇천 보, 3만 보면 보통이지. 6만 보까지도 내가 체크가 될 때가 있더라고. 하루 200에서 300가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동거리가 20km를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지 정맥류와 족저 근막염 등과 같은 질병을 늘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임 조사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실태 조사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침원들의 노동 강도가 살인적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업무 진단을 통해 필요하면 인력 충원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 폄훼 이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들의 추천 명단을 국회에 최종 제출해 청와대가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안과에 제출된 추천위원 명단을 취합해 각 당이 추천한 인물들이 5.18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에 맞는지와 국가공무원이 되기에 결격 사유는 없는지 등을 검증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검증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하고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광주교도소 부지를 첨단 물류 및 이커머스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광주시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 부지를 민주인권 기념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혀온 광주시는 어제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계획은 광주시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기존 계획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광주교도소 부지를 민주인권 기념 파크로 조성하는 동시에 첨단 물류와 이커머스 창업 공간으로 병행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종일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종일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하늘도 맑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오늘 이렇게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광양은 오늘로 나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상층의 한기가 비교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형성이 되겠는데요. 이 영향으로 내일 늦은 오후에는 서해안 지역에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또 농작물 점검 미리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0.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9도 보이면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조성해야 하는 도시공원은 사업자 변경으로 논란이 된 중앙공원 말고도 24곳이나 더 있습니다. 모두 일몰제가 적용되는 내년 6월 안에 일을 마쳐야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는 광주에서 모두 10곳으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총 15,000여 세대에 달합니다. 한정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송암공원과 우남산공원, 중해공원의 최소 3곳은 학생 배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반경 1.5km 이내에 초등학교가 우선 확보돼야 하는데 주변의 학교가 포화 상태여서 학생 배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지나 예산 확보 문제로 학교 증축이나 신설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세 군데 다 이미 기증축이 된 학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증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광주시가 교육청과의 협의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주시는 설 이후에나 시교육청과 TF를 꾸려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1단계는 다음 달 초까지, 2단계는 4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겁니다. 1년가량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건설사와의 협상도 시간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추가 요구를 하거나 일정을 지연시킬 경우 더 급해지는 건 광주시입니다. 내년 6월까지로 시한은 정해져 있는 반면 광주시가 쓸 카드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협상 우위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금호산업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환경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 추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공모자가 없었던 송정공원은 이달 말에 재공고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송정공원이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항과 가까워 고도 제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진입도로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초 사업 부지로 이제 제한된 그 위치가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광주시는 공원 내 사업 부지를 수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사업자 모집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모두 25곳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제외한 15곳은 광주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2022년까지 시비 1,629억 원을 투입해 연차별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나 광주형 일자리 등 돈 쓸 데가 많은 광주시가 관련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해당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일몰제 시한을 넘긴다면 공원의 난개발을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광주시의 상업지역 내 고층 아파트 관련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광주환경연합 등은 광주시가 상업지역 고층 아파트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고도 최근 건설업계 반발을 수용해서 내용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개정안에서 고층 아파트 난립을 막는 핵심 내용이 삭제돼 조례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전 공과대학 설립 후보지에 대한 심사가 내일까지 이뤄집니다. 한전공대 부지심사위원회는 어제 광주시와 전라남도로부터 후보지 6곳의 입지 여건과 장점 등을 소개한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했습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광주 지역 후보지 3곳과 나주 지역 후보지 3곳에 대한 현장 방문 실사를 진행한 뒤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해서 내일 최종 심사를 실시합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비공개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에 전달되고 오는 28일 오후에 송재호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효자 모델인 소울이 제3세대로 진화해 본격 출시됐습니다. 6년 만에 신차가 생산되면서 침체된 광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미국 등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소울의 3세대 모델입니다. 소울 부스터라는 애칭에 걸맞게 외관 디자인이 강인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가솔린과 전기차 두 가지 모델로 생산돼 생애 첫 차를 준비하는 운전자들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울 부스터는 전량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만들어진 소울 10대 가운데 6대가 미국 시장으로 수출될 정도로 광주를 대표하는 수출 효자 차종입니다. 2세대 올류 소울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연간 20만 대 생산을 돌파했던 터라 3세대 소울 부스터 역시 연간 20만 대 가까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세대 소울 부스터 역시 그 인기를 이어나가 지역 수출에 기여하는 효자 차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차 출시 효과에 힘입어 광주 지역 협력업체들의 생산량과 매출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형 SUV 모델이 하나 더 출시될 예정이어서 기아차 광주 공장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40여 년 전 신안 해저에서 발굴된 도자기 17,000여 점이 중앙박물관에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아시아 도자문화 아카이브관을 만들고 도자 전시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의 도자기를 시작으로 세계의 도자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구례군과 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가 구례 노고단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구례군과 협회는 한국 축구 발전과 저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열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례 노고단배 유소년 축구대회는 오는 7월 26일부터 9일 동안 해외 8팀을 비롯해 모두 64개 팀 1,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광주에는 미디어 아트를 직접 체험하며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남구 빛고울 시민문화관에 있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광주 플랫폼인데요. 네,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이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건물에 들어가면 1층에 미디어 놀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화이트 큐브 전시 방식은요, 이렇게 천장이나 벽이 하얗게 칠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미술 작품들이 라이트로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미디어 놀이터는 좀 어둑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 생명의 빛이라든가 뭐 바다라든가 숲이 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관람객일 때예요. 작품이 끝날 때까지 그 작품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네, 생명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칠한 물고기가 미디어 바다를 헤엄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단순히 노는 공간이 아니라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숨겨져 있다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빛의 폭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은 달 아래 미디어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빛의 폭포 오른쪽에는 진시영 작가 작품 그리고 왼쪽에는 이남 작가 작품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특히 퍼즐 아틀리에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작품을 퍼즐을 이렇게 맞춰서 완성을 해 나가는 건데요. 작품이 완성이 되고 나면 작가, 작품명, 그다음에 작품 설명이 이렇게 떠요 화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미디어 아트 작품과 작가하고 친해지게 되겠죠. 미디어 아티스트 잘 아시죠? 네. 진시영 작가, 이남 작가, 손봉채 작가, 정락 작가, 그다음에 안유정 작가, 그리고 이조흠 작가의 작품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진시영, 이남 작가는 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작가가 됐잖아요. 네. 예. 네, 그렇죠. 이 홀로그램 극장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또 업데이트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번쩍거리는 거 입고 왔습니다. 저랑 같이 맞추셨네요. 유도하시고 있고 있는데요. 네, 번개맨, 번개 크리스탈을 찾아라인데요. 네, 번개맨이 어린이들에게 정말 인기 영웅이잖아요. 엄청난 스타죠. 네, 그렇죠. 번개맨을 더 화려하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홀로그램 영상인데요. 근데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로 홀로, 완벽하다. 그다음에 그램,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네, 기존 VR 같은 경우는 안경 같은 이렇게 보조기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이 보조기기가 없이도 어떤 이미지의 굴곡이라든가 질감이 홀로그래픽 기술로 굉장히 번개맨이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은 6개 공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홀로그램 극장이랑 미디어 놀이터는 유료 공간이에요. 다른 공간은 전부 무료 공간이고요. 그래서 일요일은 후인데요. 그런데 이제 단체가 아닌 일반인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시간에 상영 시간을 이렇게 찾아서 맞춰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즐거워요. 네. 근데 그것 말고도 또 우리 지역 미디어아트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아카이브가 있잖아요. 어떤 콘텐츠들로 꾸며져 있나요? 네, 미디어아트 아카이브는요. 이제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미디어아트 특화 아카이브 공간입니다. 아카이빙 대상이 광주 미디어아트 작가요. 지금 현재는 작가들의 작업 활동 그리고 관련된 출판물, 영상 소스 등이 있고 또 인터뷰 자료 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물 자료라든가 디지털 자료들을 와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이기도 하고 또 미디어아트를 접할 기회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도 많아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정말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디어아트 체험 교육입니다. 네, 미디어 놀이터랑 홀로그램이랑 이런 공간을 탐방하고 그리고 직접 작가들을 만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참여한 학생 수를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네. 108곳의 각급 학교에서 6,607명이 다녀갔더라고요. 네. 근데 작가를 직접 만나는 건데 일테면은 폴 바주카 작가 같은 경우는 사운드 아티스트예요. 이종 작가 같은 경우는 융복합 퍼포머예요. VR 개발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 동기라든가 뭐 작품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과정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에는 시시각각 사회 시스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게 유망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좀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그 직업을 창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을 아예 만들어내라. 창조해라. 쉽지 않네요. 자, 이 모든 것들을 광주 시민문화관 가시면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문화관. 빅골 시민문화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종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어민들은 조끼 착용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통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습니다. 3일 뒤 고흥의 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3일 간격으로 2명이 실종됐고 5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전복과 충돌 등 각종 어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은 최근 5년 동안 486명. 해상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어선 사고 때 선원들이 대부분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을 경우 생존율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낚싯배와는 달리 일반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부피가 커 조업을 할 때 불편하고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항상 착용하는 어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동작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도 있고 활동적이어야 되니까 아마 아닌 사람 많이 있어요. 비상시에 가까운데 이리가 비치해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뭔 일 있으면 있겠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부피를 줄여 착용감을 향상시킨 이 팽창식 구명조끼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것마저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업하면서 입을 수 있는 그 제품이 아니에요. 가볍고 따뜻하고 얇은 소재의 안전 기능성 제품 같으라면 왜 어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정부는 이에 따라 팽창식 조끼보다 착용감이 좋은 점퍼식 구명조끼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잃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확보해서 숨을 쉴 수 있게 그게 보건성이라고 하거든요. 점퍼 형태는 보건성이 없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400불까지도 올라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 법안의 취지고요.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사이 구명조끼 착용 없이 목숨을 담보로 한 어민들의 조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영광군 영광읍 한 병원에서 사무용품을 보관하던 컨테이너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이 번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사되면 자동차 회사의 사장직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6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산악회에서 알게 된 64살 전모 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중국법인 자동차 회사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초기 투자하면 한국법인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4,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박 씨는 가짜 전화번호로 만든 이용섭 광주시장의 통화 목록을 보여주며 전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등산 등심사부터 상무대교까지 광주천 16km 구간을 복원하는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유관기관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성단을 지난해 출범시키고 조성단이 제시한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실천과제 9개를 검토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철을 맞은 흑산 홍어 어획량이 지난주부터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안군 수협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21일 각각 홍어 3,300마리와 2,700마리가 위판에 올려져 경매를 이틀씩 이어갔고 위판 가격은 8kg에 7만 원 정도 떨어진 20만 원에서 2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추러 선박이 줄고 설 명절이 가까워져 가격은 다소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하철을 타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영무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와존이 전역에서 운영됩니다. 승객들이 고객 안내센터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승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워둔 건데요. 출퇴근 시간대처럼 승객들의 동선이 바뀌면 그에 맞게 장소를 옮기는 등 탄력적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정 산모를 친정 엄마처럼 돕는 이주여성 산모 도우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주여성 출신의 산모 도우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모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되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산모 도우미를 하고 싶은 사람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광주 북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A 아트쇼에 참여합니다. LA 아트쇼는 미국 서부 최대 미술제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만화병풍2 상상된 경계처럼 동양의 고전 회화에 만화적 요소를 결합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에서 사랑받았던 음악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29일 남구 빛골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파페라 테너 박현과 뮤탑보이스가 함께하는 시네마 뮤지컬 콘서트인데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영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의 수록곡 케세라세라 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효덕동 송화마을 휴먼시아 5단지에서 55만 3천 원, 화순군 한천면 모산이구에서 15만 원, 전월주유소 김학근 씨가 2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화림 3구에서 12만 원, 주식회사 신화 HS 직원들이 100만 원을, 우봉리에서 30만 원, 가봉리 30만 원, 화림 1구에서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동화면 용정 1, 2에서 7만 8천 원,
남산 1, 2에서 3만 원, 남평 1, 2에서 15만 원, 월산 1위에서 8만 1,000원을 보내주셨고요. 용정 1위에서 9만 1,000원, 구룡 1위에서 4만 6천 원, 덕산 2에서 5만 6천 원, 화산 1위에서 12만 8천 원을, 신길이 주형로 씨가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금광 아파트 주민들이 50만 원, 사창 3리에서 12만 6천 원, 사창 1위에서 9만 원, 4개 1위에서 11만 8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담양군 봉산면 우도 농악 담양보존회 김동원 회장이 10만 원, 곡정마을에서 24만 원, 유산마을에서 28만 1,000원, 마산마을에서 10만 원, 도고마을에서 13만 7천 원을, 반월마을에서 11만 5천 원, 서봉마을에서 11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